안녕하세요. 여자애기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업로드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근황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제가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떡상 없이 하루하루 한 분, 두 분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가지고 근 한 달 동안은 저 같이 팔로우해 주신 분들과 이메일도 주고받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한 분과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감도 하나 해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출간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생업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가 올라오지 않은 주에는요, 팟캐스트 신간서점에서 동료 편집자들의 이야기나 또 번역가님, 작가님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는 사실은 책 이야기를 해도 길어야 15분 남짓인데 팟캐스트는 거의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송도 들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보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 한 권과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접하게 된 작가님의 소설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라는 청소년 퀴어를 다룬 단편소설 모음집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이종산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고 작가님의 작품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종산 작가님의 신간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출판사의 제안을 받게 돼서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머드라는 작품입니다. 책의 표지가 정말 예쁘죠. 저는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머드가 대체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큰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로맨스 소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18년도에 개봉한 세이브 오브 워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외계 생물체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인간과 이종 생명체가 교감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는 어떤 사랑의 형태, 이성 간의 사랑 혹은 인간 간의 사랑에 대한 담론을 넘는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형태는 정해진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계 생물체, 또 이종 생명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영화 E.T. 혹은 에얼리언 같은 외계 생명체는 이미 저희가 굉장히 잘 떠올릴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 책에서의 캐릭터는 머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머드는 진흙처럼 비정형적이고 또 자신의 형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잡지에 나온 아이돌이랄지 또 여성 혹은 남성 무성을 오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자재로 몸을 바꿀 수 있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머드는 진동이라는 매개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부분이 특이하다, 또 새롭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봤던 작품과는 다른 방식이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드를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은 보니인데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지역의 유명한 사립식물원 햇살과 그림자 정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보니는 어릴 때부터 심한 환청에 시달려서 사람보다는 정원의 식물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온 외로운 인물입니다. 식물과 언어로서 교감할 수 있는 또 특이한 친구이기도 해요. 본인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장례식 때 처음으로 그 진동의 실체를 느끼게 됩니다.
지진이라도인 것 같은 엄청난 진동에 놀란 보니가 이건 그냥 진동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진동의 근원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머드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볼게요. 어두운 방 한가운데 뭔가가 있었다. 본인은 한 발 물러나 그것을 관찰했다. 복도 전등에서 나온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혔다. 무언가가 너울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윤곽만 보였다. 그것은 천장에 닿을 만큼 컸고 몸의 움직임이 오징어처럼 유연했다. 방 안은 진동으로 꽉 차서 무겁게 울렸다. 그 안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도 묵직한 진동에 질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것이 더 잘 보였다. 그것은 진흙반죽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갖고 있었다. 그걸 피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이목구비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특별히 튀어나온 곳이나 무늬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도자기 반죽으로 만든 오징어 같았다. 다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 오징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못생겼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못생기지 않았다.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다면 오징어가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거대한 괴물 문어처럼 생겼다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보니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의 어떤 생물에 빗대어 묘사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그것은 움직이면서 몸을 계속 변화시켰다. 그것의 진동이 보니 몸 안의 세포 하나하나를 건드렸다. 진동이 몸을 건드릴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속 뜻이 스쳐 지나갔다. 진동은 아까보다 복잡했고 의미가 뒤죽박죽이었다. 먼, 여기, 도착, 어지러워, 진동, 우, 기다림, 허락, 됩니까? 돌아가, 피해, 누구? 도움, 머물다, 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긴 진동이 밀려들어서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것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었고 그 대상이 올 때까지 그것은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그것의 진동에 담긴 먼이라는 메시지는 정말 아득하게 먼 느낌을 줬다. 그 아득한 느낌에 본인은 우주를 떠올렸다. 그것의 개상한 소통 방식이나 생김새를 봐도 그랬다. 눈앞에 있는 것이 환상도 아니고 어느 과학자가 만든 실험체도 아니라면 그것은 아마도 외계인 같았다. 어쨌든 인간이 아닌 건 확실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완전히 미지의 존재였다.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본인은 그것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인간도 식물도 아닌 개상한 것에게 말을 한다는 게 갑자기 민망해져서 아까처럼 크고 뚜렷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본인은 겨우 그렇게 말한 뒤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것이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본인은 그것에게 처음부터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이라는 그 매개체가 그들에게 성적인 자극도 되게 되어서 본인은 머디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책 뒤에 실린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외계인과의 사랑 혹은 우정은 왜 그리 쉽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라는 의문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세이브 오브 워터도 외계 생명체와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방안으로 이별을 선택한다면 이 소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실 사랑의 화법과 문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머드라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참 생소하고 독특한 구성과 서사이지만 둘이 서로를 탐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접했던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부분이 이 작품을 가장 도드라지게 하는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서도 느꼈지만 작가님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싶어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다른 형태로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이 책에서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랑은 할수록 가슴이 떨리지만 또 더 많이 사랑할수록 불안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서 머드와 보니의 사랑은 그렇게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새로운 조력자 주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주을은 식물원에서 연주회를 주최하는 업체의 대표인데요. 보니의 연애 상담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보니와 주을은 호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머드를 향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보니는 주을의 진심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을이 갑자기 자신의 한쪽 손을 보니의 손등위에 얹었다. 커다랗고 느씬한 손이었다. 보니는 주을의 커다란 눈 속에 있는 활짝 열린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애썼다. 자신의 손을 잡은 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보니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추근된다고 생각하고 불쾌해하며 당장 손을 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주을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다. 보니는 느티나무가 가지를 자신의 손등 위에 올리고 잎사귀로 덮어준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본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순간에 주을이 자신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 눈빛과 말, 자신의 손등에 올려놓은 손. 그날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주을과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 주을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보니의 마음이 주일에게 기울려던 그 순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두 사람은 어긋났다. 보니의 몸이 진동했다. 그것이었다. 그것이 보니를 부르고 있었다. 보니는 급히 손을 뺐다.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방금 뭐가? 주일도 진동을 느꼈다. 하지만 워낙 순간이어서 뭔지 알지는 못한 것 같았다. 잠깐만요. 주일이 벌써 의자에서 내려가 문 쪽으로 걷고 있는 보니를 불렀다. 보니는 뒤돌아섰다. 아까 뭐라고 한 거예요? 나무의 말로 한 말이요. 그 이상한 진흙덩어리가 벌써 너무 보고 싶어. 보니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도 될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대답을 뱉은 후 서둘러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그것이 보니의 온몸에 진동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을 처음 만났던 날의 그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호소였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보니는 택시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렸다. 어디 있어? 택시가 정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것이 애타게 보니를 불렀다. 나 지금 가. 지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보니는 그것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 걸 알면서도 택시 안에서 중얼거렸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바로 10분 전에는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가슴이 환희로 차올랐다. 몸속에서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신 빛이 켜진 것 같았다. 말 그대로 눈부신 환희였다. 바닥에 가라앉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목끝까지 튀어올랐다.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죽을 거야. 택시는 규정상 정원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본인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가면서 몇 번이고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죽을 거야.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음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죽을 거야. 문을 열자 그것이 보였다. 날 버리지 마. 그것에 복잡하고 커다란 감정이 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본인은 그 파도 같은 진동 속으로 걸어들어가 그것을 어루만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버려? 이렇게 예쁜 널. 날 미워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 다른 사람은 감싸주지 마. 넌 내 거야. 그럴게. 진동이 너무 강력해서 눈에 보일 듯했다. 보니야 그것의 몸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섞이고 부딪히면서 점점 커져서 폭풍처럼 집안을 넘실대며 돌아다녔다. 천장 속의 컵들은 흔들리며 문을 두드리고 그것이 처음 찾아왔던 밤처럼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덜 떨렸다.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깨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깨졌다. 거대한 바람이 부는 듯 귀가 윙윙거렸다. 사랑으로 벅차올라 온몸이 터질 듯 했다. 본인은 두 팔을 활짝 벌려 그것을 안았다.
그것이 본인을 마주한 듯 감싸자 본인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제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머드는 언어와 시각에 의존한 오늘날의 사랑에 대해서, 또 소위 우리가 정상 범주로 여기는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또 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또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또 여러 대상에게 동시에 욕망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라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사랑의 경계에 대해서 이 가을 접해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머드 책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이재인 작가님의 장편소설 세련되게 해결해 드립니다. 백조 세탁소입니다. 이재인 작가님은 2018년도에 CJ ENM과 카카오페이지가 주최한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공모전인 제2회 추미스에서 수상을 하였고요. 본 작품은 2019년 안전가옥 스토리 공모전에서 코지 미스터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작고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에서 태어난 세탁소집 딸내미 백운조가 어쩌다 세련되게 해결해드리는 동네 탐정이 되면서 벌어지는 낭만적이고 유머러스한 탐정 추리 소설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백운조는 갑작스럽게 다니던 대학이 부실평가를 받고 폐교를 하게 되면서 졸업장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이때 갑자기 부모님이 은퇴를 선언하고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면서 부모님 대신에 여수에 내려와 어쩌다 백조 세탁소를 맡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조 주변에는 상가 미용실의 세라뷰티 원장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부장 미숙부장님, 달려라 하니 만화방 캔디 사장님과 삼총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주변 인물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오는 인물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매우 흥미롭게 하는 것은 이런 주변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탁소 개시 첫날 스쿠터를 몰고 배달을 나간 은조는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가 자동차에 들이받게 되는데요.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강력수사대 에이스였다가 자천된 시골 형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삼총사와 이 시골 형사가 이 여수에서 일어나는 사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세탁물에서 발견한 SOS 신호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인기 유튜버와 실종 사건, 옷가게 도난 사건, 불법 도박장 사건 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작가님이 소설 쓰기를 슬슬 고민하던 시기에 고향 여수에 내려갔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소설을 작가는 아주 오래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고 사소하고 평범하고 느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처럼 여러 캐릭터들의 다정함이 여기저기에서 발휘되어 누군가를 구한다는 설정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클리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성공한 옛 아파트 단지, 또 재개발에 실패한 아파트 단지가 대비되는 것도 저는 우리네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고 또 그런 요소를 소설의 배경으로 입혔다는 것도 저는 재밌는 요소였습니다. 책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을 낭독하면서 코믹, 미스터리, 오락영화 같았던 세련되게 해결해 드립니다. 백조 세탁소의 리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주 재밌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 아침 첫 손님은 캔디 사장님이었다. 정확히는 미숙 부장님과 세라 원장님을 대동하고 나타난 캔디 사장님이었다. 아무리 봐도 점심때까지 우리 가게에 놀러 앉아 있다가 같이 점심을 먹자는 둥 할 게 뻔해서 급하게 스쿠터를 몰고 나왔다. 배달 핑계를 대면서 스타일 진입로를 지나 첫 번째 언덕을 올랐다.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전체에 물청소라도 했는지 단지 곳곳에 작은 물 웅덩이가 많았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배달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옷의 안전, 둘째도 옷의 안전이다. 세탁 커버를 씌우고 있어도 항상 조심. 옷이 주인에게 인계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옷이 상전이라는 소리다. 마주오던 검은색 아반떼를 제때 피하지 못한 건 그러려면 물이 고인 자리를 그대로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내 앞에만 물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대체 누가 갓길에 차를 이따위로 세워놨어. 세탁 마친 옷에 물 튀면 끝장이라고.
웅덩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중앙선을 살짝 넘어 잠깐 스쿠터를 세운 사이 뒤늦게 발견한 아반떼가 나를 향해 그대로 직진했다. 스쿠터가 아반떼에 가볍게 부딪혔다. 뒤에 가득 실린 옷만 아니었다면 그냥 문콕 정도의 해프닝처럼 넘어갈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하지만 스쿠터에 실려있던 옷들이 가볍지가 않았단 말이지. 야트막한 오르막에서 자동차 범퍼에 툭 밀린 스쿠터가 그대로 반쯤 뒤로 기울었다. 넘어진다. 왜 안 아파? 괜찮으십니까? 시야에 가득 찬 목련 꽃망울 사이로 희멀건이 멀끔하게 생긴 얼굴이 다가와 물었다. 여기 옛날에 1단지였을 때도 단지에 목련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심었나 봐. 사장님, 남자가 또 한 번 나를 부르며 고개를 기울였다. 괜찮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스쿠터를 타고 있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안 아프다고. 이유를 알 것 같아 울컥 짜증이 밀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저만치의 옷 서너 벌이 세탁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다니고 있었다. 원피스다. 얇고 나풀거리는 원피스. 있어봐. 아까 스쿠터에 싣고 온 옷이 9벌. 그중 3벌은? 계속 그러고 계실 겁니까? 혹시 어디 불편하십니까? 허리라든가. 아니요. 괜찮다니까요. 일어날 거예요. 괜찮다고요. 이놈의 구스다운 점퍼를 3벌이나 깔고 누워있어서 멀쩡하다고요. 이런 따뜻한 동네에서 구스다운 점퍼가 대체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러려고 필요했구나. 아씨. 벌떡 일어나 뒤통수를 매만졌다. 어디 한 군데 깨진 데 없이 멀쩡하다. 3벌 모두 솜털 90에 깃털 10인가 봐. 이렇게 푹신할 수가. 정말 괜찮으신 거 맞습니까? 네. 왜요?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보험 처리하시죠? 네. 맞다. 정상이 아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멀쩡하지가 않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이른 봄바람을 맞으며 맹렬한 기세로 펄럭이고 있는 옷들도 멀쩡하지가 않고. 혹시 면허 없습니까? 기운이 쫙 빠진 얼굴로 널브러진 옷을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에 오해를 한 모양이다. 남자가 미간을 확 구기며 명함을 건넨다. 형사, 이 정도? 면허 있고요. 보험 처리하시죠. 과실 반반인 것 같은데. 스쿠터 안장 안에 있던 세탁소 명함을 꺼내 건네자 형사 양반이 떨떠름한 얼굴로 명함을 받아들였다. 뭔데? 왜 범죄자 보듯이 쳐다보는데? 아마 사장님 과실이 더 크다고 나올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야? 왜요? 형사님이 들이받았잖아요. 중앙선을 넘으셨잖아요. 급정거하면서 비상등 안 켰고 갓길로 비키지도 않으셨고 저는 제 차선 유지하며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멈출 줄도 몰랐고요. 앞바퀴 그거 조금 넘은 거 가지고 진짜 운전 중에 앞을 보는 건 기본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멈췄는데요. 근데 형사님이 냅다 들이받았잖아요. 운전 중 전방 주시가 기본인 걸 아시는 분이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급정거를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중앙선을 넘으셨고요. 애초에 사장님이 차선 유지하고 그대로 직진했으면 부딪힐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아씨, 이건 인정. 무른덩이 때문에 한눈 팔다가 앞에서 오는 차를 너무 늦게 발견했으니까. 어쨌든 보험 처리하시죠. 혹시 보험? 있어요. 있습니다. 성큼 다가가 그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옷을 낚아채듯 들어올렸다. 물에 젖은 정장 바지가 축 늘어지며 구정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마 다른 옷들도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씩 옷을 주워 모으는 걸 보면서도 그는 도와주는 신용은커녕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바빴다. 아마 보험사겠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세탁비를 보상받긴 힘들 모양이다. 스쿠터 뒷자리 가니행거에 옷을 다시 하나씩 거는데 흙탕물이 아주 그냥. 이야, 백운조. 오픈빨 장난 아니네. 구질구질하다 진짜. 되게 재밌죠. 드라마 대본같이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문장들이라 저도 앉은 자리에서 휘리릭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불편한 편의점, 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같이 가볍고 동화 같고 또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한 달 동안 굉장히 찍은 영상이 많았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제가 편집을 많이 못했는데 이후로는 네, 캠핑 갔던 거, 순심이랑 또 놀았던 거, 사람들과 책 읽었던 거, 뭐 다양한 내용들 편집해서 또 부지런히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에 클립 영상으로 지금 저희 순심이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회색 강아지.